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21번입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는 56번까지 있는데요.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여러분들 90점 이상 고득점 가능합니다. 꼭 숙지해야 되는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시험에 평균 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 해마다 평균 두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자, 1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업자 같은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법제구조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매매를 업으로 하면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는 해당됩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면 분양 관련 증서가 뭐냐면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손님 이름하고 개업공개사 이름이 같다면 그건 직접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임대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임대업을 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임대하면 안 되고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되겠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한데 쌍방 대리 안 된다. 쌍방대리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적는 걸 말합니다. 이 쌍방대리하고 예를 들면 단독 중개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매수인 매도인 양쪽을 다 소개시키면 안 되냐 이렇게 묻던데 그건 가능하죠. 그건 중개입니다. 중개, 단독 중개죠. 쌍방대리라는 것은 의뢰인은 나오지 않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걸 말합니다. 양쪽을 다 대리해서. 양쪽을 다 대리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고요. 만약에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 투기 조장에 해당됩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자, 시입니다. 6번.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위 자전거래 이런 말 하잖아요. 높게 거래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시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소위 왕따 시키는 겁니다.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죠. 이렇게 마을마다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버 사용료를 내면서 친목회에서 이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안 된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뭐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으로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도 10억으로 매물 올려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해당되겠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것. 1번 관계법령에 양도가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안 되겠죠.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런 통장이라든지 주택상한사채라든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2번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는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다만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의뢰인과 직접거래. 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면 안 된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의뢰인한테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고 해서 그 차액을 편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거래는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임대하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안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쌍방대리를 수락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 됩니다. 민법도 원칙은 쌍방대리 안 되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은 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예를 들면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서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됩니다. 5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왕따시키는 행위 안 됩니다.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